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악입니다. 그 악. 큰 악을 저지르는 자, 정치인하고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 돈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부정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주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친정권 사람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장난을 하나 치고 있어요.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아예 수사권을 다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나중에 이 정권을 수사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위에 또 다른 수사청을 만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의 강경파입니다. 극좌 운동권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사이 문재인 정권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의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박 장관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고, 또 유영민 비서실장이 그런 말을 한 게 분명하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인 오기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소 분리를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어요.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논의를 한 적도 없다. 완전히 문재인을 깔아뭉개는 아주 오만방자한 말투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형배 의원 역시 무슨 속도를 냈다는 건지 모르겠다.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고 했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사실 더 논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돼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은 6월로 잡은 것은 굉장히 늦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 박범계 씨가 검찰 인사 발표도 정식 서류상의 결재 없이 발표를 하고 사후 재가를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거는 또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니니까 반드시 문서로 대통령이 사전에 결재를 한 다음에, 문서 결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죠. 그런데 발표 먼저 하고 사후 결재 받았다는 겁니다. 사전에 구두로 무슨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두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문서가 문제인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드디어 정권 안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 강경파, 극좌 운동권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남짓 남았으니까 그 뒤에도 계속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 부정부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 이건 검찰 해체입니다. 검찰 해체란 표현을 써야 됩니다. 뭐 수사 기소권 분리라고 그러는데 수사권이 없어진 검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름도 공소청으로 바뀌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란 말이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검찰 해체입니다. 검찰 해체.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이분도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현재 범여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해체, 즉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체계 무력화 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라면서 태도 표명을 하겠다, 직을 걸겠다는 자세라고 합니다. 이건 충분히 예견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기도 합니다. 아니, 수천 명의 검사가 하루아침에 허수아비가 되는데 그 장으로서 그것을 두고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검사들 사이에서도 모종의 행동이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은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단의 문제 많은 집단이 자신들의 비리를 듣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한다는 게 이게 묵과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헌문란이 바로 이거 국헌문란 아닙니까? 국헌문란. 한 법조인은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올해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기자회견 또는 검사 대상 강연 등을 통한 입장 표명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검찰을 껍데기 조직으로 만드는 시도를 좌수할 수 없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아주 임기 말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사단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권력이 계속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등장한 이후에 뭔가 조율이 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다르고, 더구나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이 압박 정책을 펴기 위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데서도 문재인은 빠지려고 하고,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도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중국은 미국과 사이가 멀어지는 한국 정부는 우습게 보게 되죠. 우습게 보게 되는데, 더 중국 사람들 속성상 굽히면 더 바른 그런 습관, 여기에서 자기를 지탱했던,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이용했던 이 극좌 운동권 출신이 자기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문재인의 만류를 아예 공개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제 갈 길을 간다. 그런데 여기에 또 관료들 사회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관료 사회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죠. 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아주 복잡할 겁니다. 이 정권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감옥에 가는구나. 정권이 하자는 대로 적법 절차를 다 무시했더니 감사원과 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도 법적 정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딱 걸려버리니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정권 말만 믿다가는 신세를 아주 망치겠구나 하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저질렀던 이 정권 편향적 정책에 대해서 아마 내가 무슨 관계에 있었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아마 되돌아보면서 초조해질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관련 부처, 국토부라든지 법무부 이런 데서도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반대 의견 안 냈다가는 나중에 이 산업자원부 꼬라지가 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해가지고 폐쇄할 필요가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미친 데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까지 청구가 들어오면은 퇴임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퇴임한 이후에도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폐가 망신하게 되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지금 퍼져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의 종합은 문재인의 본격적 레임덕이죠. 본격적 레임덕인데 양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 이제는 친문 세력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하는 이 강경파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의
위반,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 언론의 꾸준한 사실 보도, 이런 게 합쳐지면은 나름대로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2022년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이 선거의 본질이 박원순에 대한 심판입니다.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비롯된, 그 다음에 본인의 극단적 선택, 공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당헌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도 당헌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후보를 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모든 게 박원순의 잘못에서 비롯됐으니까 이번 선거는 박원순을 찍느냐 아니냐의 선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무기력한 국민의힘이 바로 이번 선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으니까 박영선 씨 후보로 유력한 지지율이 30%대를 넘고 있는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선전선동에 이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선전선동. 이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선전선동력입니다. 선전선동력. 선전과 선동은 다릅니다. 선전은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고 선동은 거짓말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투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투표장은 전장입니다. 권력이 결정되는 전장입니다. 다만 총을 쏘지 않고 칼을 휘두르지 않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오는 두 차례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 투표장으로 많이 몰려가는 세력이 이깁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사전투표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이깁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자는 역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적이고 세상에 민주국가에서 투표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는 자가 그게 역적 아니면 누가 역적입니까? 그리고 자유의 적입니다. 투표를 많이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